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2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부터 12시까지 국가와 그 지역별 보고입니다. 저는 사이먼 추이고요. 홍콩에서 지금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섯 연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개 지역 국가이고요. 대한민국, 마카오, 몽골, 일본, 중국, 홍콩입니다. 중국 어디 계신가요? 왕리왕 씨 어디 계신가요? 한국이요. 허 허인영. 한국 그 연사 어디 계신가요? 뭐 손을 흔드시던지 확인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한국 연사 어디 계십니까? 네, 일본이요. 예, 이름 발음을 좀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허인영입니다. 허인영입니다. 일본이요. 일본 연사님. 테라사와 마사나오. 홍콩. 예, 버나드 씨. 마카오요. 성함이 안젤라입니다. 베로니카 대신해서 연사가 되시는 거죠. 몽고요. 몽고 연사. 예, 몽고 연사분 어디 계신가요?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몽고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곧 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몽고 없이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국가 보고가 있습니다. 이스티카는에서는 그 모든 발표가 국가별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기억니언 디귿으로 저희는 합니다. 가나다라 순으로요.
오늘 아침에 지금 발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은 이제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카오 국가기록원, 일본 국가기록원, 중국 국가기록원, 홍콩 기록원, 몽고 국가기록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에서 몽고가 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연사 준비가 되셨죠? 발표할 준비 되신 거죠? 예, 이제 시작하십시오. 발표 제목이 종이 기반 기록물의 디지털 복원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준비되시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Okay, here's the Korean presentation. You can start when you're ready.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기록원 보건관리과에서 종이기록물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허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종이기록물 디지털 복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지금 여기서 넘기는데 안 넘어가나요? 네. 저희가 틀어요. 네. 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요. 종이 기록물의 찢김, 접힘, 마모, 취급 부주의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 재질 변색, 산성화, 휘발 탈색 등의 화학적인 요인, 미생물 해충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침수, 화재 등의 자연재해도 기록물을 훼손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기록물은 훼손 양상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손이나 찢김, 경화, 결손, 곰팡이 등의 외형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기록이 휘발 탈색되어 훼손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종이 기록물의 복원은 훼손 요인과 훼손 상태, 기록물의 재질, 생산 시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복원 방법을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이요. 훼손된 종이 기록물의 복원 목표는 손상 원인을 제거하고 훼손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복원하여 기록물의 장기적인 보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 기록물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원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훼손 정도에 따라 복원, 기초수선, 응급복원 및 현장조치 등으로 나누어 기록물을 복원합니다. 복원은 원본 자체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존에 중점을 두고 처리합니다. 재질 약화, 파손, 결손 등 훼손이 심화되어 복원 처리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수선은 복원과 마찬가지로 원본 자체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편철 방식 등에 의한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 훼손이 진행된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보존 처리의 모든 과정이 아닌 최소한의 물리적, 화학적 보존 처리와 보존 방법 개선으로 보존성을 향상시킵니다. 응급 보건과 현장 조치는 기록물의 등록, 처리, 열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리를 의미합니다. 응급 보건과 현장 조치는 활용에 중점을 둔 보건입니다. 등록 및 열람 등의 취급 및 재난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 처리로 훼손 상태나 활용 목적에 따라 복원 방법이 결정됩니다. 훼손 기록물의 복원과 함께 휘발 탈색되어 흐려진 기록에 대한 디지털 복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흐려진 기록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며 가독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록이 휘발 탈색되어 기록의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 복원 기술을 적용하여 기록 내용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훼손 종이 기록물의 복원 방법 중 디지털 복원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복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종이가 가지는 재질적 특성, 기록 재료, 재난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기록이 흐려져 내용 확인이 어려워진 기록물을 디지털 장비 및 기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원 방법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2013년도 소장 세계기록유산 새마을 기록물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상태 검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 기록물에서 기록이 휘발 탈색되어 흐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보다 특수지에서 휘발 탈색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휘발 탈색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고해상도로 스캔한 기록물의 이미지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자를 추출하여 복원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14년도부터 3년에 걸쳐 약 5,000매에 대한 디지털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는 복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또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글씨가 휘발 탈색되어지는 원인과 보존성, 복원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훼손 양상 및 재질별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장자료 분석과 1960년대에서 90년도에 사용된 가멸 관광지 등의 특수지에서 휘발 탈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60년도에서 70년도에 사용된 복사용 특수지와 1990년대 이후 사용이 늘어나는 팩스용지 등의 가멸지에서 휘발 탈색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지는 재질별로 기록을 발현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 및 제작 방법, 기록 방법 등이 기록의 휘발 탈색의 원인이며 각 종이별로 알맞은 보존 환경에서 보관되지 않으면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멸 감광지 등의 특수지는 생산 시부터 휘발 탈색에 취약하며 그중 특히 가멸지가 휘발 탈색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질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휘발 탈색된 기록의 복원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기록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는 각각의 재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 주파수가 다른 빛의 파장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빛과 필터 값을 조절하여 분석하는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 기술이 흐려진 기록의 복원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복원 방법과 기록물을 복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및 상태 검사 결과를 토대로 60에서 70년대에 생산된 특수지를 포함한 기록물과 90년대 이후 감열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흐려진 기록의 디지털 복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디지털 복원은 문서 판독, 이미지 복원, 이미지 보정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기본적인 기록물의 휘발 탈색 정도에 따라 복원 방법에 차등을 주는 것으로 이와 함께 기록물의 재질 및 휘발 탈색의 원인을 고려하여 복원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판독은 기록이 휘발 탈색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하며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기를 활용하여 복원합니다.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기계 장비로서 적외선, 자외선 등의 광원을 선택적으로 기록물에 적용하여 휘발 탈색된 글자를 감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문서, 화폐, 이변조나 감정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기록물에 사용된 종이나 기록 재료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빛과 필터의 값을 조절하여 흐려진 기록물을 적용하여 기록의 복원이 가능하며 장비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확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복원하는 데 용이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좌측의 그림은 지금 기록이 휘발되어 보이지 않고 우측의 그림은 지금 복원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영상은 장비를 활용하여 기록물을 복원하는 장면을 빠르게 촬영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물을 기계에 넣고 여러 광원을 적용해 보면은 어떤 광원마다 기록물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기록물을 넣고 여러 광원을 째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광원 및 사용한 필터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여 전체 복원 처리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록물의 경우 자외선 365나노미터에 카메라 695나노미터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기록물의 가독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은 1969년 생산된 문서로 은연복사지라는 특수 복사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자외선 365나노미터에 550나노미터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우측 기록은 1991년 생산된 문서로 감열지를 사용한 팩스 용지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적외선 흡수강 570에서 850나노미터에 850나노미터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재질에 따라 적용된 광선이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은 1944년에 생산된 형사사건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서로 다른 중질지가 한 철에 묶여 있었으며 스침으로 인해 기록이 흐려지고 번져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적외선 형광 780나노미터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하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기록은 같은 종류의 중질지를 사용한 기록이지만 두 번째 기록은 자외선 255나노미터의 비저블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하였고
세 번째 기록은 자외선 365나노미터 필터에 비저블 필터를 적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생산된 기록이라도 재질에 따라 복원에 사용된 강원이 다르며 같은 재질이라도 기록 용구의 종류에 따라 복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복원은 기록물 일부가 흐려졌지만 일부 가독이 가능한 경우, 휘발 탈색이 진행되었지만 육안으로 글자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휘발 탈색된 기록물을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글자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색, 노출 등을 조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록물 또한 이미지 복원 방법을 통하여 복원을 한 예시고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의 배경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분리한 후 색상이나 노출, 대비 등을 조정하여 기록을 선명하게 만들어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글자 추출 시 임의의 글자를 추정하여 그려넣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두 사례는 특수지 기록물 중 이미지 복원 방법을 적용하여 복원한 사례입니다. 기록이 일부 휘발 탈색되었지만 육안으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기록물입니다. 배경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일부 값을 조정함으로써 배경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일부 값을 조정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미지 보정은 바탕과 글자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 가독이 어려운 경우 또는 향후 휘발 탈색의 우려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경우 가독성의 향상을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휘발 탈색된 기록물을 고해상도로 스캔한 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색, 명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지 보정 방법을 활용하여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이나 대비 등을 조정하여 복원하게 됩니다. 이미지 복원 방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록물의 전체적인 색상과 명도 등을 조정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배경에서 글자를 추출하여 복원하는 이미지 복원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PPT로 돌아가 주세요. 두 사례는 특수지 기록물 중 이미지 보정 방법을 적용하여 복원한 사례입니다. 두 기록물 모두 기록이 휘발 탈색되진 않았지만 바탕 글자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 가독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기록물을 고해상도로 스캔한 후 색상과 대비 등을 조정하여 바탕색과 글자의 대비를 주어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휘발 탈색되어 읽기 어려웠던 기록은 디지털 복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독성 향상 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보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열람 활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디지털 복원이 완료된 기록물 중 형사사건부는 조성 총독부 시기의 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로 독립운동 시기 사료 및 증빙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입니다. 수침으로 인해 기록이 훼손되어 가독이 불가능하였지만 디지털 복원을 통해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및 제명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 구축 및 자료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축된 데이터는 관련 연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복원된 감사원 문서 등의 기록물들은 복원된 이미지를 열람 등에 활용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된 양질의 이미지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제적 보존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는 가독이 가능하지만 향후 휘발 탈색 우려가 있는 기록물 또한 디지털 복원함으로써
기록의 유실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휘발 탈색된 기록을 디지털 복원하는 것은 방법과 적용 결과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록의 복원은 훼손된 기록물의 손상 원인을 제거하고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기록이 휘발 탈색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록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종이의 재질적 특성 및 재료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복원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허인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은 모든 분들이 다 마무리고 난 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발표는 마카오입니다. 안젤라 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시죠? 예, PPT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 자료 보이시죠? 제 발표 자료 지금 화면에 다 보이시죠? 예, 마커의 종이 기록물의 수혜를 대비한 예방 긴급 대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발표는 마카오의 종이 기록물의 수혜를 대비한 예방 긴급 대책입니다. 마카의 국가기록원은 영내 일반 기록 보관소로서 저희는 AM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기본 기록들은 공기관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 수립 그리고 사회 발전상을 기록하고 문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가치 있는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서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카오는 중국의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열대 몬순 기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에는 굉장히 습하고 여름에는 태풍과 폭우가 잦습니다. 높은 기온과 폭우로 인해서 해안가와 그리고 저지대가 쉽게 홍수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로 인해서 수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마카오는 태풍 하토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심각한 홍수로 인해서 개인 기관이 소유한 다양한 기록, 고서, 역사 기록물이 손상되었습니다. 마카오 기록기원은 공기구가 지역 조직을 보관하고 있던 수해를 입은 기록물을 지켜내려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마카오 국가기록원과 공기관은 기록물의 대부분을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람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록물이 물에 젖어서 소실되고 손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록물에 곰팡이가 생기고 종이가 서로 붙기도 하고 변형이 일어나서 마카오 내 기록물 관리자들이 곤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종이 기록물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 예방 및 긴급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손상 방지와 복원을 위해서 긴급 대응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물이 보관된 건물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방화수는 내부 혹은 저장시설 가까이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방화수 배관과 배수 시설이 그 저장 시설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적절한 배부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받침대 사이의 통로를 따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기록물을 철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물 저장소가 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직 온전한 기록물은 보호하고 손상이 간 기록물은 철수시켜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자는 환경 장비 기록물 보관소의 환경 기록물의 중요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수해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방 대책을 통해서 자연재해나 인간의 실수로 비롯되는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기록물을 철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서 기록물 관리 계층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긴급 대응 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호를 하고요. 긴급 대응 체계를 만나서 기록물을 철수할 수 있고 철수 절차를 마련했고 또 위치 안내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긴급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팀이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또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정기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대한 신속하게 기록물 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고 책장에 붙어서 내용이 확인하지 못해 정보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건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기 건조입니다. 수해를 입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옮겨서 그래서 공기 건조가 자연 공기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록물이 거의가 마르면 흡수지를 이용을 해서 그 수분을 흡수합니다. 아크릴 보드 밑에 기록물을 두고 문진을 그 위에 배치해서 그 뒤틀림을 최소화합니다. 양이 많고 정전이 되었을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장비나 전문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습 방법입니다. 공기 건조 방법과 비슷합니다. 제습기와 배기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실내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 순환을 높이고 공기 중의 수분이라든지 기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내 상대 습도를 통제하고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홍수 피해를 입은 기록물이 축축하거나 물이 젖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빨리 건조가 되고요. 하지만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동결 건조입니다. 물에 젖은 기록물을 부직포나 비슷한 재질로 감싸합니다. 동결 건조실에 이러한 기록물을 두고 승화 효과를 통해서 동결된 부분을 기체 형태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책장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책장이 서로 붙지 않고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젖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록물에 적합합니다. 가죽이나 양피 같은 기록물에 적합합니다. 건조 시간은 수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 건조할 수 있는 양은 동결 건조기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동결 건조는 종종 손상 기록물의 진공 동결 건조 준비 과정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록물의 손상 악화와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물과 색이 심한 뒤틀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진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은 진공열 건조입니다. 대형 진공열 건조기에다가 그 기록물을 두고 진공, 가열, 공기 수정 과정을 반복해서 이런 젖은 기록물을 건조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짧고 대형 진공열 건조기가 있다면 예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대량의 젖은 기록물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고체 상대의 기록물의 수분을 제거해서 기체 상태로 만든다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책의 뒤틀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1년에 그렇게 줄 같은 얼룩 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보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귀중한 기록물에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백업 옵션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진공 동결 건조입니다. 젖은 기록물을 동결해서 동결시키고 동결 건조기에 넣는 것입니다. 진공 처리를 통해서 공기를 제거하고 또 열환을 통제를 해서 동결된 수분을 가스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록물의 수분을 제거하는 동안 승화된 가스가
응축된 표면에 모이게 됩니다. 물에 젖은 기록물 양이 많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때가 묻었거나 오염된 물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물에 잘 번지는 잉크가 사용된 경우나 코팅된 종이가 적용된 경우에는 적합합니다. 장점은 왜곡이나 그 뒤틀림이나 얼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나 먼지, 그을음이 표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보존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비용의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 귀중한 기록물을 건조하고 하는데 적합하고 기록물에 존재할 수 있는 해충과 곤충을 없애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고정된 장비로 보건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고 그리고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량의 기록물이나 사진 자료에는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록물의 이제 완전히 건조된 한 다음에 손상 상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따져서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정보라든지 종이가 붙은 현상 등등을 다 따져서 그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돈 효과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 효과 등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록물에 수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그 인간이라든지 아니 수의 피해라든지 또 과거 경험을 도구를 하면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슈퍼 태풍이라든지 초대형 태풍이라든지 폭우 횟수가 드러났습니다. 마카오는 기온이 높고 다우 기후이기 때문에 마카오 내 기록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마카오 국가 기록원은 지역 기록물 관리 능력을 통해서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그 보존 능력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책무를 완수를 해야 됩니다. 세미나라든지 훈련 학습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하는 지식을 나누고 기록물 관리자의 예방 대책 관련 지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유사기관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해 관리 예방 대책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넓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수해 기록물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책과 권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기록물 소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관에게 기록물의 중요성이라든지 활용성에 대해 보존기간에 맞춰서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젤라님 발표 굉장히 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혹시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있다면은 나중에 종합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본 발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일본입니다. 일본 국립공무서관, 일본 그 국립기록사입니다. 그 테라사와님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타르사 마사나오입니다. 저는 일본 국립공무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스티카 세미나의 주제는 아카이브 기록물과 복원과 그리고 보존 전략입니다. 이런 주제에 따라서 제 발표는 저희 기관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포커스를 두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저희 법적 책임을 보존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공문서 기록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한 기록물들을 관리합니다. 저희 발표에서는 이를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보존을 보면 저희 국가기록관에는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 보존과 공개의 균형 맞추기, 그리고 재생산과 변환입니다. 그럼 먼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 해결되신 거죠? 그러면 연구 보존이라는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따르자면 정부 기록물들은 광기록물들은 건전한 건전한 민주주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 공유의 지적 재산으로서 국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르자면은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현재와 미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은 생성한 기록들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기록원은 보유 기록물을 영구 보존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영구 보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일부는 사용될 때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원본 접근을 제한을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의 공개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보존과 그리고 사용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우리의 책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생산과 매체 전환이 보존과 그리고 공개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산의 목적은 기록물의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자면 보존과 사용을 기록물의 그 보존과 기록의 그 훼손 및 사용 중 기록된 소사물의 보존 및 사용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 기록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본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기록물이 자가 기록물로 변환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자기록 같은 경우는 정부 규칙에 따르자면 원칙적으로 장기적인 보존과 그리고 보관에 적합할 수 있는 파일과 포맷으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보존과 그리고 복원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약은 156만 권입니다. 작년 회계연도에 이 2020년 4월부터 그 2020년 3월 사이에 저희는 23,000 권을 입수했습니다. 매체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50만 권을 구분해 보자면 대부분은 종이로 되어 있는 기록물입니다. 종이 기록물은 10,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의 1% 이하인 것이죠. 여기에는 마이크로필름과 자기 기록, 영화 필름, 광디스크, 전자 기록이 포함이 됩니다. 일본 국립기록원은 이러한 보유 기록물들을 영구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과제를 통해서 제대로 보존하고 또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계획에는 보관소 환경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고 기록물을 입수되었을 등등의 보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체별로 기록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존이 됩니다. 종이 기록물은 전용 온도와 그리고 습도가 제어된 보관소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조명이라든지 도난 방지 그리고 방제 시설이 갖춰진 전용 보관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영화 필름과 마이크로필름 기록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전용 시스템, 전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ERAJ라고 하는 시스템에 보관이 됩니다.
종이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저희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복원 노력은 필요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 정도 그리고 종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복원 처리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양쪽에 글이 쓰여져 있는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양면 기록물 같은 경우는 초박형 일본 화지를 양면에 대고 자료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수혜를 입은 기록들을 일본과 그리고 해외에서 이를 철수하는 경험을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일본 기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철수를 시키고 또 ICA 컨퍼런스 같은 워크숍에 참석을 함으로써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종이 기록물의 재생산과 영화 필름과 마이크로필름 기록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35만 개의 기록들, 전체 기록의 22.5%의 기록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이미지화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기록물들은 일반적으로 ERAJ라는 전용 시스템에 보존이 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원래 포맷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양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가 워드 파일로 되어 있다면 PDF나 아니면 PDA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장기 보존을 위한 국제 기준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저는 최근에 저희 그 국가기록원으로 입관되기 전에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요한 역사 기록물로 간주되고 있는 광기록을 이관을 합니다. 일부 그 기록들은 1년 정도 보관 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년 보관 기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록물의 상태가 보존 환경과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방식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관되기 전에 이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록물들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을 당시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인 정부 기록물 관리 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도 교육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관 기준에 따르자면 1952년 전에 생성되거나 그 마련된 기록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관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범주에 속하는 기록물들은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지났지만 이러한 기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이 발견이 되면 국가기록원은 이관되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존하는 방법을 자문해 줍니다. 저희 기관이 이관되기 전에 기록물들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기록물이 손실되거나 복원이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점진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생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특별 하부위원회 디지털 실무단이 정부 기록 관리위원회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실무단의 역할은 디지털 시대의 관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자입니다. 실무단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록 관리에 대한 검토가 정부의 차원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 검토와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보유하게 된 기록물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일본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관되기 전에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최근의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될 때 저희 활동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이스티카 회원국들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저희가 저희 방안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